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요. 요즘 미국 경제랑 지정학적 상황이 진짜 복잡하게 돌아가는 걸 잘 보여주거든요. 뭐 세계 경제 동향 보고서도 있고 블룸버그나 CNBC 기사들도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핵심을 딱 짚어 봐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의도라든지 파월 의장의 메시지, 또 경제 지표랑 시장 반응, 금융 규제 변화까지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 한번 같이 맞춰보면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죠. 네, 바로 시작할까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부터 좀 봐야겠네요. 이란 이스라엘 충돌,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재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고, 이란 핵시설 얘기도 제거됐다 했다가 근데 정보 당국은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해요. 네, 맞아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계속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끔찍하다 이러면서 다음 의장 후보도 뭐 좁혔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렇죠. 반면에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요. 트럼프 관세 영향은 그냥 뭐랄까 일회성 물가 압력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면서도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리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는 거죠. 조심스럽게. 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금리 내리라고 압박도 했잖아요. 근데 특히 그 관세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화 정책한다 이런 비판에는 딱 잘라서 반박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파월 의장 발언 중에 특히 좀 귀 기울여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4%가 넘는데 이걸 미미하게 또는 미약하게 제약적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를 막 많이 내릴 생각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강한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인하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경제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강해서요. 그 이론적인 중립금리 수준 자체가 예전보다 좀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은행 준비금 이자 지급 폐지, 이건 어떻게 봤나요? 그거는 뭐 실익은 없고 위험만 크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파월 의장 말이 시장 기대랑은 조금씩 다른 결이 있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실제 경제 지표는 어땠습니까? 좀 엇갈렸나요? 네, 지표가 정말 제각각이에요. 일단 지난달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요. 3년 만에 제일 크게 줄었어요. 그리고 미판매 재고는 2007년 이후로 최고치고요. 특히 남부지역 판매가 많이 줄어서 주택 시장은 좀 식는구나 하는 신호는 분명해 보입니다. 주택 시장은 확실히 좀 가라앉는 분위기네요. 근데 다른 쪽은 또 다르다고요? 네, 에너지 쪽은 완전 반대예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정유 공장 가동률도 올랐는데 재고가 줄었다고요? 네, 휘발유 수요가 엄청 늘었어요. 거의 2021년 12월 이후로 최대치로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아직은 꽤 탄탄하다는 거죠. 이야, 이거 참 지표가 이렇게 따로 노니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역시 좀 혼란스러웠나요? 네, 혼조세였어요. 뉴욕 증시 보면 엔비디아가 확 오르면서 나스닥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찍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우나 S&P 500은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했어요. 전반적으로는 약간 숨고르는 느낌? 기술주가 다시 좀 힘을 내나 싶긴 한데 단기 조정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채권 시장은요. 파월 의장 증언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파월 의장 증언 후에 단기 국채 금리 위주로 좀 하락했어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더 가팔라졌죠. 이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신중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달러나 유가는 어땠습니까? 중동 상황도 좀 있었고요. 달러는 파월 의장 발언이 약간 완화적으로 해석되고 또 중동 긴장도 좀 풀리는 분위기라 유로나 파운드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였고요. 국제 유가는 재고 감소 소식이랑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게 맞물리면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반등했습니다. 금 가격도 조금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는 하면서도 여러 변수들을 되게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딱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 쪽도 좀 볼까요? 연준이 대형은행들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ESLR이라고 하죠. 이거 규제를 좀 완화하자고 제안했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네, ESLR은 간단히 말하면 은행 총 자산 대비해서 자기 자본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걸 보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인데요. 이번 완화 제안은 은행들이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할 때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 중개 역할을 더 잘하게 하려는 거죠.
아, 국제시장 활성화 목적이군요. 네. 근데 일부 연준 이사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자본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은행들이 국채 보유 늘리기보다는 그냥 고수익 투자나 주주들한테 돈 돌려주는 데 쓸 수도 있다. 이러면서 실효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것도 의견이 갈리는군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도 있던데요. 암호화폐 관련해서요. 아, 네. 그 연방주택금융청 FHFA라고 페니메이랑 프레디 맥 감독하는 곳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 기관들한테 암호화폐를 주택담보대출 심사할 때 자산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암호화폐를요? 네, 물론 조건은 있어요. 미국 내 규제받는 거래소에 한해서고 이걸 현금화하지 않고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되게 의미 있는 단계 같은데요? 네, 그렇죠. 확실히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암호화폐 자체 변동성 관리 같은 숙제는 계속 있겠지만요. 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 쭉 정리해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신중하면서도 뭔가 미묘한 완화 신호를 보였고요. 경제 지표는 주택 시장은 식는데 에너지 수요는 탄탄하고 참 엇갈리죠. 시장도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지켜보는 분위기고요. 마지막으로 은행 자본 규제 완화론이랑 또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가능성까지 정말 다양한 변화랑 상반된 신호들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파월 의장은 지금 4% 넘는 금리가 미미하게 제약적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미 의회 예산국 CBO는 GDP 대비 6% 넘는 재정 적자가 앞으로 그냥 만성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자, 이런 환경을 보면요. 혹시 우리가 지난 10수년간 익숙했던 그 초저금리 시대가 진짜로 끝나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금리를 좀 내리더라도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나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